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심우정직위원을 내세워서 구치소에서 빠져나가고 한덕수 최상목을 방패막이로 탄핵을 늦춰보려고 해도 절대 내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뭘 잘못했냐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나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과 김건희가 가짜뉴스의 피해자라는 헛소리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혈압 올라서 제대로 살래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이렇게 사고가 제대로 터질 줄 알았습니다. 듣고 있던 기자들까지 모두 놀라게 한 충격적인 증거가 또 터졌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끝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형사소송법 211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사소송법 211조. 211조. 말씀해 보세요. 조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이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법 211조. 예, 지금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따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네. 형사소송법 211조. 현행법. 예. 211조는 현행법인과 준현행법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네. 네네. 읽어보세요. 1항에 대해서 현행범인의 정의를 하고 있고 2항은 이제 현행범인 요건으로 규정. 현행범은 누구든지. 예. 읽어보세요. 211조 2항은 1호가 이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호는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호는 신체나 의복률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호는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라고 하는 간주 규정입니다. 그리고 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범죄가 맞는 말인데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범죄가 될 때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오늘은 이야기할게요. 검찰이 김성원의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반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비아폰 관련해서 이 피켓에 보면 누구에게 비아폰이 주어졌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직자예요? 아니죠. 왜 비아폰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왜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곳에 껴드는 거죠? 김건희에게 비아폰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상원이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노상원이 경호처로부터 비아폰을 받을 대상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뭐 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노상원이 공직자도 아니고 비아폰을 받을 대상이에요? 공직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자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아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영현백, 시신이 생기면 시신을 담는 비닐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3,000개가 넘게 군에서 영현백을 준비했답니다.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종이관을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종이백, 종이관 1,000개를 알아본 것은 이 비아폰을 받은 노상원이 오눔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정치인, 법관 모두 다를 데리고 가서 수거하는 장소가 바로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종이관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게. 더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3,000개 넘는 영현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벌써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서영교는 노상원 수첩에 2번이나 들어갔어요. 법관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싸그리 싹싹해서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노상원에게 비하폰까지 줘가면서 대한민국을 불법 비상계엄으로 해서 내란을 책독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어제 나온 것은 뭡니까? 북한에 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선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해라. 그것도 아파치라고 하는 헬기로. 그리고 들리게, 북에서 들리게 비하폰도 아닌 폰으로 서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마치 저격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자를 옹호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윤석열의 전쟁 유도, 그리고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을 모두 다 수거해서 시신이 될 경우에는 비닐백에 넣으려고 영양백을 3,000개 넘게 벌써 구입한 정황, 그리고 또 종이관을 1,000개 넘게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모두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비상계엄은 왜 만드는 거예요? 왜 김건희라고 하는 윤석열 부인에게 비하폰까지 줘가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국익 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에도 여야가 없어야 되지만 이 내란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영연백 3,000개 구입했다는데요. 저도 체포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누워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극소수의 찐윤 의원들이 아니면 비윤 의원들도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처럼 체포되고 저 신세가 됐을지도 몰라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비상계엄 내란, 특히 저 영연백 시신 수습하려고 3,000개를 구입했다는 저 뉴스는 그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오동훈 공수처장, 김석우 처장,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법제처장님 다 무사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기존에 있는 사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탈모 자리에 머리 심듯이 새로 심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저기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예. 유상범 간사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 찐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현안 질의를 위하여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법사위 증인 채택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박세현 증인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먹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출석 사유서인데요. 이 불출석 사유서는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증감법 5조에 의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불출석 근거로 드는 것은 국정조사법이에요. 오늘 현안 질의를 위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 8조 수사상 재판상 관계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이나 서울고검장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증언감정법 5조에 의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또 적용하고, 이게 마치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 할 때 어떤 거는 시간으로 어떤 거는 날로 뒤죽박죽 해가지고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 윤석열을 석방한 것처럼 법을 다루는 최정점에 있는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이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었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오늘 국정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불출석을 한 겁니다. 이 자리가 오늘 국정감사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뭘 적용해야 되느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목적은 오늘 회의처럼 이런 겁니다. 이 법은 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는 보고서와 서류 등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으로 증감법이에요. 오늘 출석하고 안 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안 하고는. 그리고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은 뭐라고 돼 있냐?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 등의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는 뭐냐? 증언을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이 오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세무사 이 사람들이 영업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여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국회 증감법 제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 외교 대북관계는 거기에 관계돼서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는 성명을 해야 돼요. 해당 부처 장이. 따라서 이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법사위 회의를 정시에 항상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지켜지는 것은 상대방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라는 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거나 눈 감아버리거나 이거는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